비가 먼지처럼 얇게 내려앉던 저녁, 도시에 불이 켜지기 시작했다. 유리로 만든 성체처럼 솟은 타워 옥상, 회의실의 네온이 곱게 서 있었다. 여성 사업가 윤세연은 회의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를 정리하며 잠시 시계를 보았다. 저녁 6시 3분. 커다란 계약서의 맨 끝 장에는 회사 로고와 그녀의 이름이 빛났다. 구두굽 소리, 커튼 너머 펀딩팀의 조용한 환호, 메시지 앱의 축하 이모티콘. 그 모든 소리가 그녀에게는 멀게 들렸다. 탁자 모서리에 놓아두었던 낡은 금속 열쇠 하나, 흠집 많은 노끈이 살짝 오른 문 열쇠가 시선에 걸렸다. 집의 열쇠가 아니었다. 집이었던 곳에 닫힌 시간의 열쇠였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혹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셨나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제게는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가방 속 노트를 꺼내 일정표를 넘긴다. 귀향, 금요일, 오후 2시 20분. 귀퉁이에 작게 적었다. 미안합니다. 그리고 보고 싶었습니다. 기차역 플랫폼 위 공기는 눅눅했다. 전광판이 환하게 숫자를 바꿨고 선글라스를 벗은 그녀는 숨을 길게 들이켰다. 고향의 공기엔 비와 흙과 오래된 간장 냄새가 섞여 있었다. 캐리어는 가볍지 않았지만 20회를 견디고 온 발걸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역 앞엔 시에서 보낸 안내 직원과 작은 환영 인파가 서 있었다. 고향의 딸, 벤처 대상 수상. 이라는 현수막이 길게 걸리고 카메라 셔터가 튀었다. 기자들이 짧게 묻는다. 소감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지역 청년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그녀는 미소로만 답하고 고개를 숙였다. 환영은 구름처럼 스쳐 지나갔다. 향해야 할 곳은 따로 있었다. 택시 창밖으로 오래된 상점 간판들이 미끄러졌다. 삼호문구, 미양분식, 백양사진관. 사라지지 않은 이름들 사이에 없는 이름 하나가 고여 있었다. 그녀는 그 이름 뒤에 붙어야 할 두 글자를 속으로 삼켰다. 어떤 이름은 이제 입 밖으로 쉽게 나오지 않는다. 어떤 사과는 문장을 완성하기 전에 목구멍에서 부서진다. 택시는 낮은 언덕을 올라 주택가로 들어섰다. 회색 담벼락, 수국화의 가을빛, 맞은편 목공소에서 나무를 써는 소리. 카드를 내밀며 운전석 쪽으로 몸을 기울여 짧게 말한다. 여기서 세워주세요. 기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TV에서 봤습니다. 멋지십니다. 그녀는 짧게 웃었다. 멋은 살아남은 사람에게만 붙는 수식이었다. 골목 끝 낮은 기와집. 녹슨 우편함에 이끼가 얇게 올라있고 초인종 옆 금속판엔 흐릿한 글씨가 남아있었다. 윤태수, 소혜란. 세연은 명패를 손끝으로 더듬었다. 차갑고 떨리는 손끝. 초인종을 누르기 전 아주 잠깐 눈을 감았다. 마지막으로 떠날 때의 새벽 공기, 석유난로 냄새, 아버지의 낮은 코골이, 어머니의 뒤척임. 문고리가 돌아가던 그 순간까지도 돌아오지 못했던 시간. 초인종이 맑게 울리고 발소리가 가까워졌다. 문이 열리자 흰머리가 늘어난 아버지와 주름이 깊어진 어머니의 눈매가 마주 섰다. 침묵과 심장 박동이 정면으로 부딪혔다. 누군가 숨을 들이켰고 누군가 이름을 부르려다 멈췄다. 그녀가 먼저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 아버지. 20회의 시간이 일단 한 음절만큼 움직였다. 마룻바닥의 윤기는 예전과 달랐다. 부엌은 더 좁아졌고 벽에는 추억과 시간이 한 프레임에 들어앉았다. 어머니는 갓 지은 밥냄새를 숨기듯 창문을 열었다 닫았다. 아버지는 어색한 자세로 물컵을 2번이나 더 가져왔다. 물컵은 모두 비어 있었다. 밥은 먹고 왔어요. 말하고 나서 후회가 스쳤다. 밥은 제일 먼저 권해야 하고
제일 먼저 거절해야 하는 것이었다. 거실 장롱 위 유리문 안에 먼지가 앉은 화환 리본들, 수색 본부의 감사, 자원봉사자 일동, 조기종결 유감. 그 위로 나뭇가지 그림자가 얇게 깔렸다. 그녀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조용히 말했다. 죄송했어요. 보고 싶었습니다. 말은 가벼웠지만 지금 꺼낼 수 있는 건 그것뿐이었다. 아버지는 말의 모서리에서 깨지는 소리를 삼켰다. 살아 있었구나. 한 문장이 굳은 것들을 조금 녹였다. 어머니는 젓가락을 꺼내려다 다시 넣었다. 밥은 먹고 왔어도 또 먹어. 밥으로 위로하고 묵히고 버텨온 집에서 표현하는 방식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녁이 깊어가며 오래된 사진 앨범이 테이블 위에 놓였다. 운동회, 합창대회, 마당 자전거. 빈 페이지 하나에 테이프 흔적이 사각형으로 남아 있었다. 누군가 오랫동안 떼고 붙이고를 반복한 자리. 그녀는 그 자리를 손끝으로 눌렀다. 20년. 아버지가 낮게 말하고 어머니가 이었다. 매년 사진 붙일 자리 비워놨단다. 비워둔 자리의 무게가 들어찬 앨범보다 무거웠다. 그날 밤 창문에 비가 얇게 내렸다. 여행 가방에서 작은 철 상자를 꺼내 스크래치 투성이의 뚜껑을 열었다. 낡은 영수증 묶음, 화상 크림 빈통, 손톱만한 USB, 평범한 자물쇠 열쇠. 그녀는 USB를 집어들고 눈을 감았다. 뼈와 피부 사이로 전기가 얇게 흘렀다. 식탁 위 식은 미역국과 계란말이를 사이에 두고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저 도망간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젓가락이 허공에서 멈추고 어머니의 눈이 들렸다. 그러면 납치였어요. 공기가 미세하게 떨렸다. 유리 가장자리가 아주 조금 흔들렸다. 아버지 손등의 힘줄이 팽팽해지고 어머니의 입에서 탄식인지 신음인지 모를 소리가 났다. 그녀는 더 돌려 말하지 않기로 했다. USB를 포트에 꽂자 오래전 날짜의 폴더가 떴다. 연 기록, 연 증언서 초안, 연 장소 메모, 연 번호 미확인 발신. 어머니가 숨을 삼키는 소리를 삼키듯 그녀는 화면을 위에서 아래로 훑으며 떨리지 않게 문장을 잘라 내뱉었다. 20년 전 여름 끝자락 학원에서 돌아오던 노을빛. 동네 끝 슈퍼 앞 흰색 밴 차량. 입과 코를 덮어 씌운 냄새 없는 천. 뒤집힌 시야와 귀를 막는 질감. 두 명이었어요. 한 명은 얇은 금팔찌. 다른 한 명은 억양이 조금 달랐어요. 아이의 뇌는 단어 대신 냄새, 촉감, 색으로 먼저 기록한다. 창고 같은 곳에 가두고 며칠을 물만 주며 버티게 했다. 굴뚝 없는 방엔 시간의 그림자가 들지 않았다. 둘째 날 새벽 문틈 담배 냄새에 토하며 기절했고, 셋째 날 초록 로고 쇼핑백의 미세한 찢김을 눈에 박아 넣었다. 넷째 날 밤 전화 저편의 말. 돈은 그 집 형편. 뭐? 나도 몰라. 알아서 해. 다섯째 날 아침 트렁크 안. 기름과 금속과 담요 냄새가 섞여 있었고 급정거에 벌어진 틈 사이로 들어온 쇳조각 같은 공기를 들이켰다. 그리고 뛰어내렸다. 그 다음은 곧장 도망뿐이었다. 다리에 감각이 남아있는 한 목숨은 남아있었다. 공단 컨베이어 소리에 부딪혀 정신이 돌아왔고 그때부터 도망은 생존법이자 하루의 직업이 되었다. 19의 주민등록을 새로 만들고 20살의 기술학원에서 프로그래밍을 배웠다. 22의 창고관리 소프트웨어, 24의 첫 입금 30만 원, 28배 동업자와 법인, 32의 회사가 날아갔다. 새 이름, 새 도장, 새 이메일, 새 번호. 그러나 뒤에서 따라오는 단어들. 도망, 생존, 죄책감, 집. 34,
혼자 다시 시작했다. 여성 창업자 커뮤니티에서 밤마다 발표하고 낮에는 품질 문제로 욕을 먹었다. 투자를 거절당한 날 화장실에서 울고 나와 사무실 바닥을 닦았다. 겨울. 작은 기능 하나가 동네를 넘어 도시 밖으로 번졌다. 입금 내역 푸른 글씨가 폭포처럼 쏟아지던 날, 그녀는 창문을 열고 차가운 공기를 들이켰다. 은행 계좌의 숫자 대신 주머니 속 열쇠를 쥐었다. 돌려야 하는 열쇠가 하나 더 있었다. 동네는 그녀를 기억하고 있었다. 슈퍼 사장은 미묘한 웃음을 지었고 분식집 아주머니는 떡볶이를 얹었다. TV에서 널 봤단다. 장하더구나. 칭찬이면서 방패인 말. 어떤 눈은 숙이고 어떤 손은 멀리서 흔들렸다. 20년 전의 대화가 눈동자에 숨어 있었다. 그때 그의 성격이 좀 집안이 모르지. 그 조각들을 지나치며 떡꼬치를 포장했다. 손끝에 묻은 양념의 끈적임이 살아있음을 증명했다. 반장집 휘장 아래 작은 모임. 반장의 부인이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때 미안했어. 어른들이 쉬운 말을 너무 쉽게 던졌어. 사과는 바람 같았다. 왔다가 금세 사라지지만 무늬는 남는다. 시장통 입구 헌책방에서 노랗게 변한 신문 한 면을 꺼냈다. 가출 여중생, 선풍기 공장 인근 목격설. 화살표는 아무도 아닌 쪽을 가리켰고 피해자가 아닌 사람을 피의자로 만들었다. 신문을 내려놓자 먹물이 손가락에 묻었다. 먹물은 지워지지만 문장은 온전히 지워지지 않는다. 저녁마당 호수로 낡은 의자를 씻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경찰서장이 바뀌던 해였다. 우릴 앉혀놓고 집안 문제부터 돌아봐야 한다더라. 어머니가 덧붙였다. 민원 넣으러 갔던 날 드나들던 시의원 사무실장도 거기 있었지. 명찰을 봤거든. 명찰의 마지막 글자 곡선이 머릿속에서 반짝였다. 그녀의 기억 속 납치범의 얇은 금팔찌, 기사 속 시의원 비서의 손목 사진. 점들이 선은 아니었지만 방향이 생겼다. 노트북에서 오래전에 저장해둔 스팸과 협박 메시지를 열었다. 너 같은 건 찾아오지 마. 너네도 가만히 있어. 발신 번호는 차단과 공중전화 사이. 단 하나 일반 휴대폰 번호가 남았다. 당시 정치인의 후원의 사무실 팩스 번호로 등록된 이의 개인 번호. 그녀는 열쇠를 주머니에 넣고 교회의 오래된 빌딩으로 향했다. 좁은 계단, 반쯤 꺼진 형광등 아래 사무실 문, 계단참에서 올라오는 발소리. 중년 남자의 시선과 그녀의 시선이 엇갈렸다. 얇은 금팔찌의 잔상이 눈앞에서 번졌다. 남자가 얼굴을 굳혔다. 누구? 그녀는 조용히 문을 잡아 열었다. 남자가 막아섰다. 무슨 볼일입니까? 20년 전에 지갑이 열렸는지 확인하러 왔습니다. 남자의 손등이 떨렸지만 곧 웃음을 가장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모를 수도 있죠. 그럼 알게 해드릴게요. 천천히. 소리를 높이지 않는 선언이었다. 며칠 뒤 작은 문화센터에서 여성 안전 포럼이 열렸다. 마을 사람들, 경찰, 기자들. 스크린에는 실종, 가출, 납치, 단어의 책임이 떠 있었다. 그녀는 숫자 대신 기록을 띄웠다. 실종 초반 48시간 내 실책, 공동체 편견이 수사를 망치는 과정, 당시 실무진의 구조적 무능감, 납치범의 비용 절감 패턴, 공범의 이익, 지역 권력과 감시 사각. 그녀의 이야기는 격정 대신 디테일로 설득했다. 어떤 밤, 어느 창문, 몇 번째 계단, 몇 센티의 틈. 틈 사이로 빠져나온 이의 말은 근거를 품었다. 사람들의 표정이 달라졌다. 그날 내가 쓸데없는 입방정을. 그때 소문을 그대로.
늦은 자기 고백들이 방 안을 퍼졌다. 하나도 쓸모없지 않은 늦음. 기자가 물었다. 가해자 특정은? 수사는 공권력의 몫입니다. 저는 기록을 열고 길을 지키겠습니다. 이름을 쉽게 던지지 않기로 했다. 증거는 감정보다 오래 살아남아야 하니까. 포럼 뒤 분식집 앞에서 반장 아내가 종이 한 장을 건넸다. 이번호 기억나? 당시 시의원 사무실 팩스였어. 그 팩스로 동네의 얘기들이 흘렀지. 모서리가 딱딱하게 접힌 종이를 조심히 받아 고개를 숙였다. 때로 증거는 양심이 못다 한 말을 대신한다. 돌아오는 길 편의점에서 라이터 하나를 샀다. 마당 소각통 앞에서 실종 전단 복사본 몇 장과 악성 댓글 출력물, 스스로에게 보낸 반드시 살아남자 메모를 올렸다. 불꽃이 모서리부터 종이를 먹어 들어갔다. 지난 것들은 사라진 게 아니라 소재를 바꿔 남는다. 재를 모아 화분 밑에 깔고 새 흙을 덮었다. 비워둔 지라가 흙과 조우하는 감각이 손끝에서 진동했다. 거실 앨범 앞 어머니가 빈장에 새 사진을 붙였다. 부엌 앞에서 셋이 어색하게 웃는 오늘의 사진. 어머니는 날짜를 적고 아주 작은 글씨로 돌아옴을 더했다. 세연은 펜을 빌려 그리고 시작을 옆에 적었다. 식탁에서 함께 숟가락을 들었다. 세연아, 경찰서에 같이 가자. 네 방을 치우지 않은 건 네가 돌아올 거라고 믿고 싶어서였어. 저는 돌아왔어요. 늦었지만 늦음은 더 이상 죄만은 아니었다. 군청 옆 작은 경찰서 회의실. 새로 배치된 젊은 여형사의 눈빛은 간결했고 메모는 실용적이었다. 당시 기록을 다시 엽니다. 누락분과 경과분 최대한 복원하겠습니다. 증언은 제 몸이 기억하는 순서로 나눠서 할게요. 괜찮습니다. 시간을 따라갈게요. 빨리 하면 부러지고 천천히 하면 붙는다. 지방검찰청 기록실에서 먼지를 뒤집어 쓴 사건처를 꺼내자 중지, 가출 추정. 도장이 빨갛게 박혀 있었다. 저 때는 저랬죠. 지금은 다르게. 그럼요. 지금은 다르게 의료기록 복원, 당시 CCTV 재처리, 상가 세금 영수증으로 출입 동선 추정, 공중전화 위치 재분석. 기술은 나아졌고 사람도 약간 나아졌다. 그러나 어떤 양심은 제자리였다. 도시 외곽숲을 병풍처럼 세운 전원주택 앞에서 중년 남자가 핸드폰을 바닥에 떨어뜨리며 두 손을 들었다. 기억이 안 납니다. 형사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그럼 기억하게 해드릴게요. 대질신문 책상 위에 땀이 한 방울씩 떨어졌다. 그녀는 남자의 눈을 똑바로 보았다. 남자의 시선이 휴지통을 스쳤다가 돌아왔다. 나는 그냥 심부름을. 누구의? 사무실장. 지금은 국장이지. 기록은 이미 알고 있던 이름. 주도적 역할이 아닌 조력자의 조력. 그 조력이 누군가의 스무해를 만들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가 뜨며 낮게 말했다. 용서를 매번 다시 정의하며 살아왔어요. 오늘도 정의해야겠죠. 나도 먹고 살려고. 인류가 가장 오래 써온 변명 카드. 유효기간은 끝났다. 훈계 대신 제도가 움직였다. 영장, 통화 내역, 금융조사, 압수수색. 누구의 지갑이 열렸고 누구의 손이 열었는지, 누가 문을 지키고 누가 입을 다물었는지 기록이 말했다. 침묵의 가격표가 뒤늦게 붙었다. 집 마당에서 빨래줄을 다시 팽팽히 당겼다. 아버지는 줄에 남은 오래된 클립 자국을 보고 쓴웃음을 지었다. 우리가 잘못 붙였던 것들, 이제 제대로 붙이자. 어머니는 세탁물 클립을 옮기며 말했다. 이 사진이 싫어서 안 붙인 게 아니야. 붙였다가 내렸다가. 말 속엔 셀 수 없는 밤과 끝나지 않은 낮이 들어있었다.
세연은 하얀 손수건을 줄에 꽂았다. 바람이 흔드는 작은 자유의 모양. 저녁, 세 사람은 작은 TV를 보다가 뉴스를 끄고 손을 맞잡았다. 고맙구나. 기다려줘서 제가 더 고마워요. 앞으로 늦지 말고 오너라. 밥때. 가벼워서 좋은 웃음. 가벼워서 눈물이 나는 웃음이 방을 채웠다. 며칠 뒤 시청 강당, 실종 납치 대응 매뉴얼 개정 공청회. 그녀는 기업가가 아닌 생존자로 앉았다. 경찰서장, 교육감, 사회복지과장, 활동가들이 한 줄에 앉았다. 스크린에 새 문장, 가출 추정은 처음부터 쓰지 않는다. 실종이라 부른다. 가출은 반드시 증거와 함께 48시간, 72시간, 7일, 시간대별 대응체계 도표. 그녀가 손을 들었다. 이제 누군가를 잃은 사람들이 우리가 뭘 잘못했나부터 묻지 않게 해주세요. 공기의 결이 달라졌다. 정책은 늘 늦지만 늦게라도 온다. 그녀의 회사와 재단은 지역에 첫 48시간 지원센터를 열었다. 자원봉사자 교육, 심리상담, 법률자문, 탐정 연계, CCTV 분석 툴 지원. 개소식에서 말은 짧았다. 우리의 첫 질문은 어디서부터 도와드릴까요? 입니다. 프로그램의 첫 줄이자 시대의 첫 줄이었다. 그날 밤 방에 불을 끄고 창문을 열었다. 서늘한 가을 바람이 들어왔다. 책상 위 도장과 잉크패드, 두툼한 서류 봉투, 진술서 제목 아래 자신의 현재 이름과 예전 이름이 나란히 놓였다. 두 이름에 차례로 도장을 찍었다. 닮았으나 다른 두 도장. 그녀는 자신에게 작은 판결문을 썼다. 당신은 잘못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잘못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은 살아남았고 돌아왔습니다. 무죄입니다. 공적 효력은 없지만 살에 닿는 효력이 있었다. 종이를 접어 서랍 맨 아래 칸에 넣고 천천히 닫았다. 조용한 닫힘이 방을 가로질렀다. 일요일 골목 잔치. 아이들이 뛰고 어른들이 수육을 썰고 국밥이 연기를 올렸다. 어설픈 트로트에 박수가 이어졌다. 어머니는 앞치마를 고쳐매고 아버지는 의자를 더 가져왔다. 아이가 묻는다. 이모, 뭐 하는 사람이에요? 길을 만드는 사람이야. 길요? 그래. 없어졌던 길도 새 길도. 아이들이 우아하고 소리를 냈다. 해질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초인종 옆 명패를 닫고 작은 명패를 덧붙였다. 윤세연. 세 글자가 햇빛에 작게 빛났다. 손끝으로 한 번 더 쓸었다. 오래 울리던 경보음이 마음 한켠에서 천천히 꺼졌다. 도망은 끝났고 귀환은 진행형이었다. 그날 밤 마당 탁자에 앉아 별을 한참 보았다. 창고 천장 틈에서 보이던 별의 밝기와는 다른 밝기. 그러나 별은 여전히 제자리에 있었다. 그녀는 아주 조용히 속삭였다. 늦어서 미안해. 바람이 잎을 흔들었다. 대답 같았다. 그래도 와줘서 고마워. 그리고 다음 날, 또 다음 날. 아침밥을 같이 먹고 일하러 갔다가 저녁에 다시 돌아왔다. 그 평범하고 당연한 동선이 그녀가 설계한 어떤 시스템보다 위대해 보였다. 한 사람의 귀환이 도시의 언어를 바꿨다. 가출이라 쉽게 적던 손이 멈추었고 실종이라 정확히 부르는 입이 생겼다.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던 눈은 고개를 숙였고 생존자다움을 배우는 귀가 열렸다. 이야기는 여기서 잠시 쉼표를 찍는다. 마침표는 아직 필요 없다. 누군가 사라지려 할 때 사라지지 않도록, 누군가 돌아오고 싶을 때 돌아올 수 있도록. 그녀의 열쇠는 이제 문을 닫는 데가 아니라 문을 여는 데 쓰였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은
당신의 다음 이야기로 이어지는 가장 따뜻한 연결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남겨주세요. 누군가의 인생이 당신의 한마디로 위로받을지도 모릅니다.